안녕하세요, 용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2020년 2월 용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2월 용띠 분들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기 위해서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안에서 에너지가 미친 듯이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현실에서 나 자신을 막 분주하게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넘어야 될 높은 허들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평관이라고 그래서 학교나 직장처럼 안정적인 느낌으로 흘러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이동하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의 그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제 용띠분들은 능력도 출중하고 다 있어요. 자기 안에 다 있고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못한대요.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거든요.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진짜 대단하거든요, 용띠 이분들이. 근데 자기는 계속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저도 참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어쩜 저렇게 잘하면서 저렇게 자기를 속일까, 잘 속일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잘합니다. 그냥 쭉 가세요. 그렇게 다 좋아해요, 진짜. 나는 좋은데 좋아한다는 말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데 몰래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 아는데 또 인정받고 싶으니까, 잘한다고 얘기 듣고 싶으니까 그러면 또 힘이 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못한 줄 알게 된다니까요. 그 용띠의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이 상상의 동물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이렇게 상상을 잘하다 보니까 상상력 안에서 완전히 살아버리는, 거기에서. 근데 이렇게 또 나오시기도 또 잘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인정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계시다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그대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의 기운이 평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3월에는 또 다른 기운이 찾아올 거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좀 자기를 잘 쉬시는 것도 중요해요. Hello Korean people from Iquitos. Yeah. My name is Elijah. This is Carmen, my wife, mi esposa. Karma. Okay. Bienvenidos and gracias and bismillah. Yeah. An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Nice meeting you. Bye. Bye bye. Bye bye. 자, 쉬기 위해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년 운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운 날을 드러내는 음적인 활동이 좋다. 인간 다 똑같잖아요. 인간 다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고 하는데, 이 어두운 면이 너무 가려져 있거든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밝은 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사회적인 부분에서 요구가 되고 이래서 밝은 면이 요구가 돼갖고 밝은 이제 행동을 하다 보면 차곡차곡 그만큼 이제 어두운 면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호러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공포를 외면하지 않고 보면 볼수록 내가 더 단단해지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영화다라는 사실을 계속 그 현실적인 인식도 하시다 보면은 그만큼 또 현실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참 제가 6회라고 또 적어놨네요, 여기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6회. 6회를 많이 드시겠습니까? 6회를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생고기라는 게 동물의 상처기도 하잖아요. 그 상처를 씹어먹는 행위인데 되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근데 행동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그걸 보고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인정할 때 더 풍부해지고 더 거짓 없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6회라고 적어놨어요. 용띠분들한테는 이 SM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세디즘, 마조히즘. 이 6회와 SM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냥 딱 어떻게 보면 뭔가 연결되지 않나요? SM이라는 것도 그게 합의되지 않았을 땐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는데, 합의가 됐을 경우엔 그게 즐거움으로 해소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비밀이 하나쯤 있을 때 더 내가 생생해지고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계속 내 안에서 계속 맴돌 때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특히나 용띠분들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세요. 꼭 SM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내 겉과 안에 이제 어둠과 빛이 통합될 수 있게 잘 섞여 들어가서 더 나다워질 수 있게 동물이자 사회적인 또 존재인 것이 더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상력의 고삐를 풀어야지 내가 정말 신으로서 완전히 내 세계를 또 창조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돈 생기면 또 아끼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작년에 또 너무 힘들기도 하셨어요.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이번에 재성들이 있거든요. 재성이 재물운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아끼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한테 많이 쓰세요. 충분히 쓰고 멋도 많이 부리고 뭐 가고 싶은 곳 가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해야지 이 용띠분들은 에너지가 솟아요. 그 에너지가 이제 바로 재물운이랑 바로 또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돈 쓰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거예요. 네, 노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돈을 아껴야 된다 허리띠 졸라맬 때 그럴 때 그 사람들 말 다 무시하세요. 자유가 나를 해방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듯이 맞나요? 아무튼 단 사회와 이제 일상 경계를 좀 잘 지키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애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애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혹시 애인이랑 같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애인이랑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인이랑 같이 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애인이 있어도 또 다른 애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모든 거에 다 열어놓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비독점 다자 연애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와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열어놨으니까 누군가가 찾아올 때 내가 누군가가 있으면은 당신한테도 소개시켜주고 또 당신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동의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서로 연애 관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참 어려워요. 제 주변에서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한 집에서 세 분이 사세요. 여자 한 분, 남자 두 분. 근데 제가 이렇게 여자, 남자라고 구분 짓는 것도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으실 분들이에요. 워낙 또 그런 개념에서까지 다 열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하지만 또 과거에 있는 그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 과거를 버리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시면서 그 세 분이서 굉장히 또 그 정신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고 무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또 이게 무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소유의 개념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무소유와 소유의 경계에서 정말 그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만큼 요즘 시대에 이제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또 생겨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이 사랑의 개념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진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사랑을 해보라고 한번 권유드려보고 싶은 바이고요.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상력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 당연히 내가 보는 어떤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제가 남성 사회에서 계속 남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성적인 감정으로 육체적으로도. 물론 저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남성 사회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상상력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속하는 사회도 달라질 수 있고 완전히 세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도 새로운 정체성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를
정체화 시켰을 때 세계가 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럴수록 내가 뭐랄까 지루하게 쌓여왔던 것들이 뒤집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걸 거듭난다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거듭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또 이제 이것은 이거 나름대로의 고유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성은 또 변화를 추구하는 고유성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추구하신다면 이 고유성을 한번 선택해봐라 이런 의미고요. 그게 어렵다라면 그것도 괜찮다. 내가 착실히 잘 살아나가고 또 다른 쪽에서 나를 생생하게 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마음을 열면 굉장히 내 삶의 활기와 또 어떤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성장,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활동 이런 것들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열어놓고 뭐 게이 분들이나 레즈비언 분들도 마찬가지죠. 워낙 또 소수자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물론 그 사람들 안에서 자기가 게이성이 없냐 있냐 이거를 따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건 다 표면적인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또 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보이는 그런 세계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무소유와 소유의 개념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될 수 있고 그 시각을 통한 어떤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다 얘기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다시 애인 얘기로 돌아오면 또 다른 애인이 생긴다, 폴리아모리. 또 다른 애인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그 상대와의 관계는 조금 참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힘이 생긴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지 편하고 더 생기 있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힘이 난다면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잘 챙겨주고 하면서 잘 사랑을 하시면 되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또 다른 분을 또 만났어요. 이 사람하고 교환을 했던 어떤 에너지의 그 역동이 이제 기존에 만났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니까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죠. 이제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필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 이제 고백할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고백해 버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뒤늦게 고백을 하든 지금 고백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점을 해소를 하든 빨리 소통을 나누시는 게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느낌은 주관적으로, 연기는 객관적으로 보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에 대한 내 느낌에 충실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느낌을 따라가고 가십에 연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것에 대한 인정 또한 함께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방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잃고 버릴 것에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보자. 뭐 고통이 오는 것은 어디일까? 그럴 때 분노와 악의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제 내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내 상처를 건드리지 말라고 자꾸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계속 건드리면 또 화가 날 수 있다. 명상법 중에 자비관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명상법, 자비관인데요. 자비의 자자가 이익과 행복을 주려는 마음, 그리고 비는 해로움과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리고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눈을 감고 밉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전혀 이제 해를 안 끼친다고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셔도 돼요. 아,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셔도 되고 이제 내가 건강하기를 할 때는 또 그 사람이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상태를 떠올리시고 그 사람이 즐겁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평온하고 즐거운
그런 느낌? 그 사람이 안전하기를, 그 사람이 아프지 않기를, 괴롭지 않기를,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모습, 느낌들을 떠올리시면 그게 곧 내가 그렇게 되는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즐겁기를, 내가 아프지 않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런 상태인 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음속에.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잘 이미지화가 잘 안 되고 그 느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하시다 보면은 점점 더 그게 잘 될 거고 이 가슴이 열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까지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 가슴 이 명치 쪽에 이쪽에 사랑 차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작은 빗덩어리가 점차 팔방에 빛을 방사하고 있다. 이 사랑의 빛이 방사되고 있다. 그래서 이 빛이 내 방 안에 있는 사물에도 닿고 그 방을 뚫고 넘어가서 그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닿고 그래서 전 지구에 이렇게 내 사랑의 빛이 닿는다. 이런 마음을 한번 이미지화 해보시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의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뿌린 만큼 당연히 찾아와요. 그건 그냥 과학이에요. 그렇게 자비 명상을 실천하시면서 정말 많이 사랑 나누는 2월달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3월 이제 용띠 운세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상상하시고 언제나 날개 피고 하늘 위로 날아오르시는 그런 용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폴리아모리.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 아이고. 참 요거 뭔지 알아요? 요거 페루에서 좀